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자, 시장의 최대 관심사,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본격적인 둔화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연준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금리 전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선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번 주 수요일에 화요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향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이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도 여전히 이제 견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시장에 좀 있었었는데 미국 경기도 이제 굳건하기도 했고요. 다만 지금 사실 이제 뭐 월마트 쪽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그렇고 이제 실제 CPI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나가고 있다. 결국 미국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환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연준 역시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가 발생 가능한 유의미한 시점이 내년 3월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약 한 30% 정도의 인하 확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내년 5월, 6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내년 3월로 지금 시간이 더 앞당겨졌다라는 게 중요한 변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00bp 현재 시점보다는 1% 낮은 4.25% 가까운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총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UBS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4단계 금리 인하가 아니라 총 11단계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275bp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가능하다. 결국 현재 시점의 기준금리에서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하면서 내년 말 금리가 현재보다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강력한 혹은 공격적인 그런 예상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4분기로 예상하기도 했고요. UBS의 전망이 참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UBS가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UBS하고 가장 큰 이제 차이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의 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UBS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소비 둔화가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고금리로 인해 이제 가계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를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역시도 가파르게 둔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기초를 하고 있고요.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약 30%의 확률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UBS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공격적인 예측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BS 리포트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발생하는 상황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해야 되는가, 어떤 전략을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제안도 같이 사실 나왔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UBS에서 나왔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일반적인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보다는 이제 동일 가중 그 포트폴리오가 좀 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 뭐 SPY 같은 이제 S&P 500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S&P 500의 이퀄 웨이트, 동일 비중 전략을 사용하는 뭐 인베스코에서 나오는 RSP 같은 이제 ETF가 조금 더 이제 나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 CNBC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도 보면 지금부터 연말 랠리에서 이제 그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는 고베타, 베타가 높은 이제 그런 그 종목들. 아무래도 베타가 높은 종목들은 중소형주에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높은 종목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UBS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환경에서 소외받았었던 소형주들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점에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걸로 한번 다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소형주들이 이 앞으로는 조금 더 큰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혹시 다른 전략들도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UBS에서 하나 더 이제 얘기했던 게 동일 가족 전략 말고도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 인터넷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이제 그 정책 규제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애증을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국 인터넷 종목들, 뭐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UBS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UBS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Kweb이라는 KWEB라고 불리는 Kweb이라는 이제 중국 인터넷의 대표적인 ETF가 있는데 크레인시아에 이 ETF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 역시도 앞에서 봤던 것보다 뭐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좋은 투자 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UBS에서 이렇게 지난 3년간 소외받았던 이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재조명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한번 가질 만한데 지금 이제 UBS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UBS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중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개별 섹터 혹은 개별 투자 테마로 들어갔을 때 중국 인터넷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담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가 지난 한 1-2년 사이에 사실 자구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구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라고 하면 이제 특히 원가 절감을 시작으로 한 이제 실제 펀더멘탈 개선에 많이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UBS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중국 인터넷 종목들이 나머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건 역시도 UBS에서 그 중국 인터넷 종목을 추천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국 인터넷 종목들 그 자체만 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런 순풍이 그 미국 안에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지금 UBS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미국 증시 지금 FOMC를 잘 소화했고요. 또 CPI마저 잘 견뎌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월 랠리가 연말 산타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강세론자들의 의견도 많고요. 반면에 아니다. 미국 증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 연말에 갈수록 증시는 더 빠질 것이다. 이런 비관론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연말 랠리, 지금 FOMC랑 CPI를 소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던 것에 먼저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보면 지금 그 FOMC 혹은 이제 페드의 금리 예측 전망이 낮아졌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둔화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서 그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이제 의견을 결합한 의견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연말까지 산타 랠리는 가능하지만 구석구석 곰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 마켓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S&P 500도 그렇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항상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결국은 시장이 연준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약간 시장이 연준의 그 발언들과는 좀 떨어져서 '연준이 설마 그렇게 오래 그 고금리를 유지하겠어?'라는 방향으로 지금 급격하게 선회를 한 상태거든요. 이제 이 상태다 보니 중간중간 이제 연준 위원들, FOMC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인플레이션 둔화 트렌드 자체는 연준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포트가 되면서 연말까지 그래도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모간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호재가 안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이크 윌슨 같은 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워낙 좀 비관론자로 유명하죠. 비관론자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 윌슨은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안 좋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시긴 하시거든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덧붙여서 그 마이크 윌슨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예. 아마 실제 경기 위축 음, 부분에 더 많은 방점을 기울이면서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제 비관론자시기 때문에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높으신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경기 침체 정도가 내년에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AI 모델이 선호하는 종목들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사실 이제 이번 상승장 과정에서 이번 달 10 월부터 11 월이죠. 11 월부터 이제 저희 AI ETF 크래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AMOM이라는 ETF가 있는데 50 종목 이제 미국 모멘텀 가진 종목들을 골라내는 전략이에요. 요 ETF의 성과를 보면 S&P 500이 한 7.5% 올랐을 때 저희가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AI가 종목을 잘 골라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ETF에서 지금 들고 있는 탑 5 종목들을 한번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 그리고 오릴리 오토모티브,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어스, 얀브랜드 이렇게 세 종목 5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을 어 비롯한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술주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지금 이제 소비재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좀 포커스해 볼 만한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큰 비중을 들고 있는 좀 탑픽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제 자체 그 인공지능을 위한 자체 설계 반도체를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마이아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챗GPT를 이제 만들었던 오픈 AI와 초반부터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AI 기반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시장의 하나의 또 관심 포지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좀 하락을 하다가 이번 달 초부터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모델의 탑 5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여전히 지금 미국의 그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사실 아직 현실적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그 리테일, 그 소비재 종목들도 같이 이제 바벨 전략처럼 들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의 배경이 지속되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둔화되는 그런 추세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기분 좋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